네? 네, 소리 안 나와. 지금 세팅하고 있는데. 아, 나오는데. 소리 나가나요?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탐정의 차터랑입니다. 잠깐 이슈가 있어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네, 사운드 이슈 있었는데 네네. 뒤에서 PD분들이 난리 났다 하면서 후다닥 고쳐가지고 이제 소리 다시 나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이제 반갑습니다. 눈이 반은 감기신 것 같아요. 네, 피곤해가지고. 네네. 죄송합니다. 네, 열심히 그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법률법인 이제 담덕의 박지훈 변호사님과 이제 법률 자문 그리고 오늘 위믹스 관련된 사건과 리딩 사건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다룰 예정입니다. 항상 저희는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위믹스 관련돼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부터 이제 리스크를 좀 조심해야 된다.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당시에는 항상 사람들이 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또 이제 자문을 구하거든요. 참 사람들 그런 심리가 많이 내가 궁금합니다. 투자한 상품이 잘못되길 바라지 않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진실을 미리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도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사기 같은 경우는 안 당하는 게 최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맞아요. 들어요. 그럼 혹시 변호사님 네. 이제 오프닝 딱 시작했는데 네. 지금 이쁘다라는 말이 좀 자주 보입니다. 혹시 그 채팅창에 알바 섭외하셨나요? 지금 눈이 감겨도 이쁘다. 알바 섭외 안 했어. 네, 이쁘다 하셔가지고 인사 한 번만 이제 채팅창 이제 보면서 인사 네네. 한번. 알바 섭외 안 했어. 자,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 저희가 들고 있는 알트들은 위험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하나하나 다뤄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코인 수첩도 하고 있지만 저희 이제 단독 방송을 진행을 했을 때 컨텐츠로 이제 지금 너무 많은 코인들이 유의 종목에 선정되고 있죠? 선정되고 있고 또 이제 많은 코인들 상폐당하고 또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업비트나 이제 빗썸 이런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이 수백 개가 되잖아요. 그런 코인들 이제 한두 개씩 전체적인 뭐 유통 물량이라든지 얘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이제 컨텐츠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이 좋아지면 내가 들고 있는 알트코인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알트코인 하나하나도 이제 유통 물량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 있는 전반적인 그 내용들도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하기 전에 미리 여기 방송을 보면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근데 저희는 항상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항상 욕을 먹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투자 전에는 이제 저희한테 한번 여쭤보고 같이 이것저것 실제로 이런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혹시나 내가 이상한 걸 들었을 때, 내가 이상한 다단계 구조라든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뭔가 좀 이상한 수익 구조가 뭔지 모를 꼬롬한 친구들이 있다면 저희 변호사님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이버에 담덕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변호사님 사무실에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가 이제 3주차인데 네. 그때 동안 상담이 좀 들어온 게 좀 있나요? 아, 네, 그럼요. 뭐 비트뱅크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문의 들어오시고요. 네. 진행 중인 사건들은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계세요. 혹시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닌 것도 혹시 누가 궁금해서 연락한 사람 있나요? 아니,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혹시나 여러분들 이상한 거를 누군가가 추천하고 있으면 법률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제가 받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오늘 가져온 것부터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이제 그러면 PPT 먼저 보면서 바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네네. 네, 그럼 PPT로 제일 첫 번째 코인,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작한 코인 탐정의 사건 수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다룰 문제 있는 사건 사고들은 이것입니다. 네, 리딩방 사기입니다. 근데 이게 리딩방이라는 게 단순히 리딩방,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리딩방 보담도 이제 사람들에게 부업을 추천하면서 겸겸해서 들어가는 이런 리딩방들이 좀 많더라고요. 부업이요? 네, 부업이요. 이제 인스타나 이런데 쪽지 같은 거 올라오는 거 보면 대부분 여성분들이 명품백을 딱 올려놓고 사진을 찍거나 아이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사진을 찍는 누가 봐도 이제 중국 사람처럼 생긴 분들이 쪽지가 굉장히 많이 날라오거든요. 그렇죠.
이제 근데 웃긴 게 또 남자들이 네네. 돈 많은 거는 또 안 하고 다 여자들이 돈 벌었더라고. 왜 그럴까요? 뭔가 여성분들이 집에서 계실 때 이런 부업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이런 거? 날라오는 쪽지가 그 하루에도 두세 건씩 날라오는데 그런 분들 대부분이 다 미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주부의 얼굴이 아니야. 아, 그렇지. 어. 우리 엄마가 아니야. 그치? 남의 엄마야, 남의 엄마. 그치? 그런 분들이 쪽지를 굉장히 많이 보내고 하시는데 뭐 텔레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쪽으로 좀 마케팅들을 많이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인가요? 뭐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사건은 네네. 사실 주체가 정확히 뭐 어떤 회사다 그런 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기존에 있는 어떤 업체다라고 특정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다수로 이렇게 뿌렸는데 그 중에서 하나다? 이것저것 이제 다 하나의 특정된 단체가 아니라 이것저것 사람들에게 카톡 링크라든지 이런 그렇죠. 걸 돌려가지고 네, 맞아요. 그 중에 하나다. 근데 주된 컨텐츠는 유튜브였어요. 유튜브에 어떻게 올렸길래요? 유튜브에 이제 내가 돈을 벌었다라는 영상을 올려가지고 예를 들면 배우가 출연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배우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우로 나와서 나는 여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얼마를 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올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아래 더보기란 같은 데 링크 걸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 링크를 통해서 1대1로 채팅을 하게끔 만들어놔요. 오픈 채팅방으로. 유도를 하죠. 그렇게 해서 유도된 사람들이 이제 뭐 문의를 하면 거기서 이제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래고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가 나오고 그러니까 투자해라 해서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으로 다시 초대를 하고 거기 이제 바람잡이들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수익 인증 같은 걸 하면 아 정말로 이거 되는가 보다 해서 투자를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부업을 추천하는 그런 영상들이 조회수가 또 엄청나게 높습니다. 단순히 그냥 몇백 회 보는 게 아니라 조회수가 10만 회, 12만 회씩 조회수가 빵빵하게 찍혀요. 근데 그거가 실제 조회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조작된 조회수예요. 조작 플러스 이제 유튜브 광고까지. 댓글도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댓글 다는 것도 다 좋은 댓글만 달려 있는데 그것도 다 조작이에요. 그렇죠. 제가 왜 이걸 잘 아냐면 제 의뢰인이 그 영상을 찍은 배우였어요. 오? 배우가 찾아왔어요? 배우가 실제로 찾아와서 제가 그 사건을 맡았거든요. 예,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내리고 싶다. 나는 이게 이렇게 사기 범행에 쓰이는 건지 모르고 아르바이트로 이 대본을 그대로 읽고 영상을 찍으라고 해서 내가 이걸 그대로 찍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더라 해서 이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온 사건이었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 영상을 찍었었던 배우가 가만히 있다면 그 배우도 혹시 처벌받나요? 고소될 수 있죠. 처벌을 받는 거는 일단 변론으로 하고 네. 고소를 당할 위치에는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믿고 투자한 거잖아요. 그 사람 얼굴 보고 배우 얼굴 보고 투자했으니까. 배우가 얘기를 해요. 여기에 투자를 했고 난 얼마를 벌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는 투자 전문가고 어디 뭐 회사의 투자 전문가고 그 투자 전문가로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서 돈을 얼만큼 벌었는데 지금 제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투자 상품이 이거고 그래서 여기를 뭐 해봐라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는 영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사기에 해당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배우는 자기는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니까 네네. 어찌됐든 뭐 처벌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뭐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왜냐면 결국 고의의 문제거든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느냐의 문제인데 뭐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고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믿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도 고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사님 사무실에도 찾아왔었던 이제 해당 업체의 모델, 그 업체 이름을 공개하면서 오늘 사건 개요 먼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이제 PPT 내용 다시 들어오시면 오늘은 플러스 리턴이라는 이곳에서 이제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부업이라고 치면 이것저것 영상이 많이 뜨죠. 여기에 지금 예시로 띄워놓은 영상이 그런 영상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월에 20, 30 혹은 이제 100만 원만 더 들어오도 본인들의 생활이 더욱더 윤택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업을 많이 검색을 하는데 그중에서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한 부업들이 많아요. 그런 이상한 부업들에서 수익이 엄청 많이 난다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꼬시고 카카오톡방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또 카톡방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상담센터에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뭐 로보 어드바이저 AI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다. 뭐 하루 수익률 2%다. 차익 실현 가능하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끄는데 이번에 있었던 플러스 리턴은 어떤 걸로 사람들을 꼬셨느냐? AI로 꼬셨습니다. 뭐 하면 AI죠. 근데 이 AI라는 게 실질적으로 수익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하면 증권사에서 수천억 주고 사갈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절대 참. 이만큼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일단은 저는 보고요. 네. 자동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나신 분이 있는지 사실은 저도 조금 의문이긴 해요. 자동 매매라는 게 결국은 그 이제 보조 지표나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제 만드는 행위인데 저희도 이거를 만들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 지표나 이런 추세 가지고는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는 그 프로그램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수익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런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AI 자동 매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뭐 그 자체 프로그램이 나쁘다 좋다라는 것을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게 문제죠. 맞아요. 그걸로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그렇죠.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들어왔다가 결국엔 잘 안 되는 게 이런 케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PPT로 넘어가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AI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AI냐? 우리가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가 있는데 이 국내외 거래소 간의 시세 차이,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이 프리미엄에 대한 차익을 먹겠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코인마다 프리미엄이 달라요. 이제 제가 캡처를 떴을 당시에 김치 프리미엄인데 스레드 홀드가 2.65% 차이 나고요. 도지코인이 1.49%예요.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도 이렇게 프리미엄이 1%씩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AI를 통해서 재정거래를 하면 된다. 예시를 들어서 여기에 김프가 높은 거 있죠. 높은 거와 낮은 걸로 있는 이 김프 차익을 먹을 수 있는 게 우리 AI가 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채팅했었던 내용들도 있는데 이렇게 다들 꼬시더라고요. 오래 하신 분들 손실 한 번도 없다. 7개월째 이용 중인데 손실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바람잡이 아까 변호사님 이야기해 주셨죠? 바람잡이에요. 그렇죠. 네. 바람잡이들이 나와가지고 뭐 난 4달 됐다. 손실 없어요. 사진 대박이에요. 감사합니다. 지사장님. 오늘 하루 수익 200만 원이네요. 달달합니다. 라고 하는데 진짜 나는 이런 거가 진짜 있으면 나 혼자 했을 거야. 근데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해서 네네. 그 저희도 한 5년 전, 4년 전에도 많이 이제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거래 시세 차익을 많이 벌었는데 이게 지금은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졌고 이런 사기가 유행이 한 3, 4년 지난 유행이에요. 이 AI를 이용한 이런 시세 차익.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건으로 해서 유튜브 한 분은 지금 저기 그 큰 집 가셔서 지금 콩밥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있던 사기였는데 최근에도 다시 또 유행이 도나 봐요. 좀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런 리딩방 같은 경우는 뭐 투자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냥 뭐 코인 자체 투자라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차익 거래를 해주겠다라는 것도 있고 뭐 오일을 가지고 뭐 재정 거래를 해주겠다. 그렇죠. 오일 선물 이런 거. 그런 거 금, 해주겠다. 다이아. 맞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뭐다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루트를 띄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좀 경계를 하셔야 돼요. 사기라고 좀 의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통해서 1대1 채팅방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고 오픈 채팅방으로 유도한 다음에 바람잡이 넣어놓고 계속 투자 유도하고 이벤트하고 이런데 이벤트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누구 추천하면 뭐 거기다가 얼마를 더 넣어주고
회사에서 막 이런 맞아요. 식의. 얼마를 더 넣어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정상적인 사이트에서 내가 돈을 입금해서 거래하는 방식이 아닌가 봐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뭐 재정거래를 한다 해서 뭐 업비트나 빗썸에다 돈을 넣어놓고 이제 보시 자동으로 입출금을 해주는 구조가 아닌 그냥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이트에 돈을 입금해주면 맞아요. 거기서 자기네가 자동으로 불려주겠다. 맞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보너스로 돈을 조금 더 충전한 것처럼 네네. 숫자는 더 크게 보이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주는 게 숫자 조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까 우리가 방송 시작 전에도 변호사님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호랑이 형이 울을 떼줬죠. 네네. 왜 이런 걸 많이 당하시는가? 알고 당하시는 건가? 왜 이거 진짜 모르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변호사님이 그때 답변 어떻게 해주셨는지 한 번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분들이 일단은- 진짜 알고 투자했는가? 일단은 전 모르고 투자했다고 봐요. 왜냐면 되게 교묘하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영상을 보면 정말로 그 배우가 투자자인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들은 그 사람이 배우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죠. 정말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투자 얘기를 막 하면서 수익을 이만큼 주고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 막 여러 사람 모인 데 갔더니 인증을 하는 거야. 막 서로 통장 돈 막 벌었다. 이렇게 뭐 하고 뭐 인증을 하고 계속 이러니까 관망을 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이제 한번 해볼까 하는 심리가 발동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심이 많은 사람도 오픈 채팅방 들어가면 관망을 해요. 뭐 3일, 5일, 7일, 뭐 한 달까지도. 근데 그러다가 진짜 되나 보다 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관망하다가 진짜. 이런 사건들 관련돼서 저희도 많이 다뤘지만 전문가들한테 단 한 번이라도 조금 자문을 받았으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하고 전파하는 게 저희의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요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사무실로 전화 와서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이 코인을 이런 식으로 샀는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패턴이랑 되게 똑같은데 이 코인도 사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저희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제가 그 경우에는 사기예요? 라고 답은 못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면 저희는 당당하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근데 가끔 하지 마세요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는 맞는데 사기예요? 라고 하면 제가 사기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는데 아마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뭐 요렇게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상담해주면서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이런 거 리스크가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사기입니다. 얘기해주는데 저희 어머님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이게 지인이 이런 추천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인을 손절해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부모님이 여기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손절은 안 되지. 자식들이 얘기하는 거 부모님이 또 잘 안 듣고 다단계나 이런 거에 빠지시는 분들이 또 이제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다시 PPT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PPT로 돌아오시면 이런 바람잡이들이 많아서 이런 바람잡이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엔 다들 투자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뭐 출금도 된다라는 것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초반에는 또 출금이 또 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출금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더 이상 돈이 출금이 안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런 바람잡이들이 많았었던 카카오톡방에서도 강퇴가 되고요. 그리고 출금도 다 미승인이 떨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사기냐고 물어보고 하니까 또 제대로 된 답변도 없고 보이스톡 걸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이 되고 싶지만 연결이 안 된다가 결국엔 이런 사건들의 결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연결이 돼도 이런 답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대부분 비슷한 패턴이지만 뭐 보이스톡이나 어쨌든 그분들이랑 연락이 닿으면 출금이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돈을 더 입금하시면 출금이 진행됩니다라고 해서 돈을 더 입금하게 만드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많아요. 그래서- 아주 많아요. 진짜 많고 그리고 고객센터 이제 홈페이지 같은 이게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기인데 홈페이지에 이제 고객센터 같은데 이제 이메일이나 이런 걸 남기잖아요. 그럼 네네. 오는 답변들이 항상 비슷한 패턴이에요. 기다려라.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
뭐 어떤 출금을 할 수 없는 회사 내부에 사정이 있다 이런 계속 변명을 하면서 출금을 시켜주질 않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랑도 연락이 단절이 되죠. 나는 이런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최우선으로 내가 돈을 입금하기 전에 그 해당 홈페이지에 적어도 사업자라든지 아니면은 해당 주소가 입력이 되어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아, 다 정상적인 것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올려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최소한은 이제 구글어스나 이런데 검색을 해보면 해당 건물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1차적으로는 필터링이 되지 않을까. 대부분 맞아요. 공유 오피스나 이런 걸로 많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해외에 있더라도 공유 오피스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그런 것도 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대부분 네. 이제 걸어놓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기에서 제일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는 어쨌든 카카오톡 같은 걸로만 다 대화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반드시 전화번호를 좀 달라고 하세요. 전화하고 싶다. 아, 내가 나이가 좀 있는데 이게 그러면 힘들어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전화를 꼬셔야겠네요. 근데 전화번호 안 줘요. 전화번호 주지 않고 그다음에 회사 위치 물어보면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 행위가 있으면 무조건 의심을 또 해봐야겠네요. 그냥 그건 사기인 것 같아요. 더 말할 것도 없이. 확실하게. 네, 확실히. 네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피해자분의 인터뷰 한 번 더 듣고 또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인가? 6월 말쯤에 이제 지인이 전화가 와서 투자를 한번 해봐라. 내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러면 돈을 찾아봤냐? 그랬더니 찾아봤대요. 그래서 몇 번이나 찾아봤냐? 2번 찾아봤다고 그러더라고. 500을 투자를 하니까 하루에 뭐 2.5%. 근데 개인 통해서 했으니까 나보고 3%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회원 가입을 하려면 톡으로 이제 그 방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냥 그 방 안에서 바람잡이들이 뭐 자기는 뭐 이번 달에 1억을 벌었니, 뭐 얼마 했니, 이제 몇 억을 찍니, 막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모션 한다고 지금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3만 원을 투자를 하면은 전 500을 예출해 주겠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고 나서 이거 돈을 뭐 언제 찾아볼 수 있느냐 이 프로모션을 하니까 보름 동안은 돈을 찾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날짜 자, 이런 사기 사건 관련된 게 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도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또 맞아요. 이제 진짜 메이저 거래소나 이런 데 입금하라는 게 아니고 또 이제 특정 거래소 사이트에 입금을 하게 하면서 그냥 입금하는 족족 그냥 다 자기네들 수익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플러스 리턴에 대한 사건도 실제로 사건 진행 중이죠? 네, 진행 중에 있고요. 플러스 리턴은 이제 사실은 그 종적을 감췄고 플러스 리턴이 똑같은 걸로 이제 프리미엄 사이트라고 해가지고 그 다른 걸로 이제 똑같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똑같은 사기 행각을 또 벌이고 있어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네, 이름만 바꿔서 홈페이지 뭐 모양이나 뭐 방식이나 사기치는 방식이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름만 바꿔서 또 계속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피해자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런 거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빠르게 이제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사건을 좀 빨리빨리 잡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너무나 높거든요. 또 이제 주식 관련돼서도 이제 채팅창에도 올라오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투자 자문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지속적인 이제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코인으로 이거를 대처해주겠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걔네들이 직접 이제 돈을 자기네 계좌로 받는 게 아니고 아마 이제 리딩이나 픽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금감원에서도 애매할 거라고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리딩비를 받고 또 이제 정상적인 거래를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참 그것도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이거 저희 다음 주에 아마 이 내용 관련해서 다룰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그런 전화가 안 오지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런 거를 잘 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전화가 안 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성인 사이트를 안 들어가셔서 그렇습니다. 성인 사이트. 네, 아니, 성인 뭐- 사이트나 불법 토토 이런 걸 안 하시면 이제 전화가 잘 안 와요. 근데 내가 뭐 이제 불법 토토라든지 뭐 성인 사이트라든지 VPN을 좀 쓰거나 이상한 문자를 클릭하거나 하시면 많이 날라오는데 그런 거 이제 다 잘 걸으시면 날라오진 않습니다. 아니, 저는 안 그래도 오던데. 안 그래도 옵니다. 어떤 거냐면 너 이상한 VPN 한 달 결제, 1년 결제해놨잖아. 네, 그렇죠. 근데 VPN 그거 비싼 거라서 괜찮고 어. 이게 옷 사려거나 이런 거 있죠. 자잘하게 내가 물건 살 때 인터넷 홈쇼핑 이런 데 사이트를 가입시키잖아요. 네네. 그런 데에서 광고 수신이나 이런 거 제3자 등록을 이런 거 회원가입할 때 누르면 자동으로 이게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거 핸드폰 보면 가가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핸드폰 보면 진짜 그렇게 이상한 문자들이 많더라고. 저도 엄청 많아요. 형도 많이 와요? 네네. 많이 들어갔구나. 아니요. 저는 다른 문자들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농담. 난 어떤 문자가 많이 있지?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변호사님 플러스 리턴 사건에 대해서 혹시나 마지막으로 혹시 말씀하실 게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패턴이 있어요. 이런 패턴이 있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좀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패턴을 혹시 본인이 뭐 이렇게 말려들어서 피해를 보셨다고 하시면 최대한 빠르게 좀 회복을 하실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당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투자를 함부로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는 신중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사건들이 진행되는 게 대다수 카카오톡방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카카오톡방 내용밖에 없으니까 이게 추적 힘든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게 다 방법이 있죠. 그렇죠. 뭐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추적을 위한 거라기보다 보통 이제 계좌로 돈을 많이 넣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계좌 주부터 이제 털기 시작하죠. 하나하나. 그렇죠.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털어가면서 계속 상선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겪고 계시거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법률 자문을 받는 게 옳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내용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건은 가장 핫한 거죠. 그렇죠. 지금 최근에 어제 거죠? 네네. 어제 장난이 없었던 이제 위믹스 이야기를 이제 살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믹스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셨나요? 위믹스요. 네, 네네. 요새 어저께 6시 전에 이제 결정이 날 거다. 네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 저도 계속 새로 고침을 했거든요. 근데 6시 넘어서도 결정이 안 났더라고요. 한 그럼 7시 정도였죠? 한참 있다가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을지가 느껴지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원래 6시 전쯤에 대부분 나오나요? 네, 그렇죠. 선고는 그렇죠. 공무원이잖아. 아. 퇴근해야지. 공무원이었지? 퇴근 전에 업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원이니까. 파산부 공무원 아닙니까? 법원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 뭐 영장 같은 거를 담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국민참여재판 같은 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선고는 6시 전에 일어나죠. 이거 우린 모르지. 아, 그래요? 이걸 저희는 몰라요. 이게 아, 한 그때쯤 대충 6시 전에 나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7시에 나왔으니까 좀 늦었네? 이 정도였지. 판사님이 야근하셨네. 고생하셨네. 그만큼 이제 판사님도 선택이 많이 힘들었었겠네요. 그렇죠.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사회적으로 너무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판단하는 주체도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자기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잖아요. 지금 어쨌든 기각이 났기 때문에 또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가격적으로도 오늘 200원까지 떨어졌어요. 200원까지. 이제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거래소에서도 지금 상장 폐지 공지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또 이제 국내에서 상폐가 되더라도 해외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해외 거래소도 지금 상폐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이제 중국계 거래소들도 지금 상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나 그 투자에 대한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정말 사회적으로 너무 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럼 PPT로 먼저 위믹스 세 줄 요약 먼저 살짝 보고 조금 더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믹스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짜 다 생략하고 딱 세 줄 요약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믹스는 보고처럼 몸을 부풀렸다. 어떻게 부풀렸냐? 이제 자사 코인 담보 대출로 해가지고 이제 코인에 대한 덩치를 엄청나게 키우고요. 회사에 대한 덩치도 엄청나게 키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통량으로 잡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거래소들이 눈 시뻘겋게 해가지고 찾아낸 겁니다. 이래가지고 야 이거 너희들 유통량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위믹스 대표님은 열심히 소명을 했지만 소명하는 태도적인 것도 많이 문제가 있었다고 이제 업비트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상장 유의가 떴는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장 폐지 가능성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조금 불량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그 재단 입장에서는 상장 폐지 가능성도 없고 또 대형 거래소와의 지금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제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된 후에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저희 같은 경우는 결과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도 이제 말씀들을 많이 말씀들을 드렸는데 참 그런 와중에도 이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제 투자를 지속했던 분들 또 거래량은 오히려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루나 사태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루나가 그렇게 폭락하는 와중에도 홀더들이 2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렇게 이제 가격이 이제 떨어진데도 홀더들이 2배가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위의 종목이 지정된 이후에도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지금 급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왜냐면 이제 가격이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졌으니까 왜냐면 상장 폐지가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기보다 어쨌든 발표를 그렇게 했고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그런 발표를 들었으니까 그러면 올라가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떨어진 가격을 사람들이 더 많이 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 또 이제 뭐 요청하거나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기망행위라고 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면 투자자들이 그런 것들을 믿고, 물론 뭐 본인의 투자 판단이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확정적으로 뭔가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망행위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진짜 기사 띄운 거 자체가 너무 공격적으로 띄웠더라고요. 상장 폐지 안 될 거라고. 본인이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도 했고요. 이것 때문에 저도 헷갈렸어요, 심지어. 심지어 맨 처음에 저는 유의정보 떴을 때, 야, 이거 너무 많이 물량이 풀렸다. 진짜 문제 크고 상장 폐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아니, 기사를 저렇게 띄워놓고 상장 폐지 안 당할 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분석하는 저도.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더 헷갈렸을지 진짜 상상이 안 갑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홀딩하신 분들도 더 많은 피해를 봤을 거고요. 또 이제 언론이나 뉴스나 이런 또 이제 것들을 접해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이게 방향이 칼날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위믹스 재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보단 닥사에 대해서 좀 칼날을 겨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투자하신 분들이 엄청난 손실을 지금 받았잖아요. 이 손실을 어느 정도라도 복구하기 위해서는 그 칼날을 재단으로 가야 되느냐, 거래소 쪽으로 향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이제 갈피를 못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일단은 거래소보다는 위믹스 측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어쨌든 공시하지 않고 유통량을 늘려버렸고 네. 그 부분이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유통량에 대한 공시라는 것은 투자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뭐 투자자들이 실제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될 수도 있죠. 투자자들에 대해서. 이 유통 물량에 대한 정의가 아직 좀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유통 물량이라는 게 그 거래소를 통해서 매도되는 것만 유통 물량이냐 아니면은 담보라든지 외부적으로 빠져나간 것까지 유통 물량으로 잡아야 되는 거냐라는 혹시 판례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것보다 일단 판단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가격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조금 판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담보를 제공해서 이게 뭐 락이 걸려서 실제로 시장에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뭐 괜찮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다 이거 어차피 풀릴 거 아니냐 이거를 다른 재단이 아닌 다른 주체가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이게 유동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유통량을 느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느냐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재판부의 판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게 유통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가 조금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제 변호사님이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그럼 만약에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고소를 하고 싶다면 코인을 팔고 있는 상태여야 할까요? 계속 끝까지 들고 있어야 하나요? 물려 있는 사람이면. 손해를 본 사실만 입증이 되면 돼요. 팔던 들고 있던. 아, 상관없어요? 네. 고소할 때 그 코인 안 들고 있어도 돼요? 네. 저희 같은 상관없어요. 경우도 팔아도 어쨌든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진 상태에서 팔았으면 손해가 났죠. 네. 그 손해니까. 저 이거 몰랐거든요.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건이 아니라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또 이제 내가 이거를 들고 있어야지만 고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해라는 것이 그 사기죄 구성 요건이 아니고요. 그래요? 네, 그 사람이 이득을 취한 정황이 있어야 돼요. 기망행위를 한 사람이. 이득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되고 네. 반드시 손해가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럼 손해 부분은 사실상 거의 민사 이런 느낌이네요? 약간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렇구나. 이건 몰랐네. 네. 왜냐면 민사는 손해액이 산정되지 않으면 청구 불가능하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믹스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PPT를 보면서 위믹스에 대한 개요 쭉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자세하게 또 다뤄드릴 건데 그래도 너무 자세하지 않게 조금 좀 편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만들었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믹스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믹스가 이제 우리나라 대표 거래소들에 상장이 되어 있죠. 이렇게 상장이 되면서 거래소에게 밝혀야 될 게 있어요. 팀 유통량 계획서를 밝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에 따라서 물량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많은 유통량을 풀게 되면 소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 너희들이 맨 첫 번째로 우리가 상장됐을 때 이만큼만 물량 푼다고 했는데 더 많은 물량을 푼 것이냐? 이것은 부정 유통으로 인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혹은 피해를 안 볼 상황이냐? 이거에 대해서 다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유통 계획을 보면서 잘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업비트는 이거를 호락호락하게 두지 않았죠. 업비트는 10월 초쯤에 위믹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위믹스야, 9월 30일 날에 2억 3,600만 개가 풀려야 되는데 왜 1,000만 개가 더 풀렸냐? 라고 업비트가 먼저 물어봤어요. 유의 종목 띄우기 전에.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위메이드는 한마디 합니다. 이제 곧 업데이트 하면서 메인넷 하거든요? 이때 제대로 된 계획서나 이런 거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라고 위믹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5대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에서는 이 내용을 듣고 오케이 너희들 1000만 개 더 풀렸지만 조만간 또 말해준다니까 믿고 기다릴게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진행된 2022년 10월 26일 이때 당시에는 위믹스가 2,500원이었죠. 지금은 200원이지만 네, 26일 날 우리 위믹스가 업데이트를 합니다. 유통량 업데이트를 코인마켓캡에 제대로 등록을 하게 되죠. 이때 유통량이 얼만큼 변하느냐? 그 직전까지는 위믹스가 1억 2천만 개가 풀려져 있다라고 적혀져 있었다가 순식간에 유통량이 3억 1천만 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유통량이 총 3배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서 시가총액이 갑자기 펌핑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위믹스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죠. 갑자기 이제 시가총액이 펌핑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물 흘린 개미 투자자들이 거래소에게 가서 이제 뭐 한다? 문의합니다. 코인 거래소에도 이런 기능이 있어요. 1대1 문의하기에 코인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얘네들 이상한 짓 한다 라고 제보를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보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거래소 협의체도 가만히 기다리다가 야 이거 유통량 1000만 개인데 왜 7천만 개가 더 풀렸냐 하면서 제대로 된 해명이 없는 위메이드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유의 종목을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믹스가 이때 유의 종목을 지정받게 되는 거죠. 이때 자세한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닥사 회원사에 제출된 유통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라고 27일 날 공지를 했지만 이미 업비트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1000만 개의 물량이 더 풀렸다라는 내용을 10월 초중순에 이미 위믹스와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위믹스를 위해서 기다렸다가 더 많은 물량 7천만 개가 풀렸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의 이런 제보를 보고 이제 유의 종목을 때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거래소들이 빠다들고 찾아갑니다. 거래소들이 실제로 혼낼 수는 없으니 너희들 자료 다 가져와 라는 내용으로 소명 자료를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업데이트 해라 라고 유의 종목을 때리게 됐죠. 그 이후로부터 가격이 마이너스 33%가 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면서 냠냠냠 그냥 자기들 이제 밥 먹으면서 그냥 별일 없겠지. 그냥 단순히 유통 물량 조금만 더 풀렸지라고만 생각했지만 쉽지 않았죠. 이때 이후로부터 이제 사건이 잘못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위메이드가 소명 자료를 제출을 하긴 하는데 제대로 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명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자기들 블로그에 원래 이 정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풀리고 있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만 자꾸 언급했을 뿐입니다. 자기들 블로그에 유통량이 더 많이 풀렸다라는 걸 이미 공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없다라고 소명 자료를 올린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상 제대로 된 소명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 단순히 유통량이 더 많이 풀린 게 문제가 아니라 FTX 사건과 거의 비슷한 사건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 위믹스가 자사 코인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코코아 파이낸스라는 디파이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물량을 대출을 받아서 이걸로 현금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위믹스가 이제 PPT 말고 저희 얼굴 한번 보여주시면 위믹스가 원래 코인을 팔아서 돈을 벌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욕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공시를 이제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매도할 때도 이제 위믹스의 생태계를 위해서 이제 백서 내용처럼 매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위믹스는 실제로 그 돈을 가지고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씁니다. 예, 건물을 샀죠. 생태계, 자기네들 생태계. 일을 편하게 해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그럼. 그래서 생태계 발전에 그 돈을 사용하게 됐고요. 그 뒤로 이제 물량을 이제 함부로 매도하진 않았지만 이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담보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 또 이제 일 열심히 하라고 상여금 빵빵하게 나가고
그다음에 빵빵한 건물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열심히 일을 해서 진짜 재밌는 게임들이 나왔나? 온보딩은 많이 됐어요. 어. 온보딩은 많이 됐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데 이게 조금 여기서부터 살짝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아까 더 이상 위믹스는 코인을 매도를 안 하고 네네.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놀아간다고 옛날부터 이야기를 했었죠. 네네. 그런데 매도를 안 하고 담보대출을 했잖아요. 네네. 이 담보물이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돈이 묶인 거잖아. 묶였다? 영어로 하면 뭐다? 락 걸린 거다. 이거 유통량 아니야. 이거 락 걸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위믹스는 담보물은 유통량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락이 아니고 그냥 재단이 렉 걸린 것 같은데. 렉 걸린 거라고? 네, 렉 걸려가지고 지금 머리 계속 삥글삥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그 그러니까 물량을 매도한 후에 하도 욕을 먹으니까 이제 풀지 않겠다라고 얘기해놓고 담보로 돈을 끌어왔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한 게 그러면 우리 물량을 다른 이전 보관해준 업체들한테 맡겨서 좀 더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난 궁금한 게 과연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떻게 보면 게임 회사잖아요. 게임 회사가 게임을 통해서 수익을 벌어야 되는데 게임을 통해서는 거의 6년 동안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가도 진짜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이 게임 코인이 등장을 하면서 주가가 20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4만 원 찍었더라고요. 20만 원까지 올라가고 또 이제 코인도 많이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게임 회사인지 아니면 얘네들이 지금 은행인지 잘 모를 정도로 조금 운영에 대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뭔가 좀 찝찝한 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현 사태가 발생한 거기도 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 담보 대출이 많이 나갔잖아요. 네네. 이것 때문에 유통량이 약 7천만 개가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애매한 게 이거를 유통 물량으로 잡느냐 잡지 않느냐에 대한 정의가 없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여기까지는 업비트가 오케이 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오케이 했냐면 이제 위믹스가 업비트에게 말합니다. 야, 이거 7,300만 개 우리가 담보대출한 거 맞아. 그런데 우리가 이게 락 물량이라고 생각해서 유통량으로 잡지 않았어. 미안해. 우리 직원의 잘못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업비트는 오케이를 해요. 그럴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빨리빨리 처리해라. 빨리빨리 이 유통량 문제 있는 거 다 처분하고 정상적인 유통량으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최초에 공시했던 물량으로 돌아와라. 라고 이제 업비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PPT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믹스가 담보대출한 걸 싹 다 갚아요. 싹 다 갚습니다. 하지만 이래도 유통량에 대해서 제대로 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죠? 아니 뭐 담보대출을 했던 것들을 다 이제 회수를 했잖아요. 네. 그럼 유통량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야 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자기들 자회사에게 위믹스를 담보로 한다라고 공시를 띄워놓고 돈을 땡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위믹스 코인을 지불하지 않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사람들이 저격을 하니까 아, 우리가 공시를 제대로 못했다. 미안하다. 우리가 공지사항을 잘 썼어야 되는데 위믹스를 실제로 담보로 대출한 게 아니라 말은 그렇게 적어놨지만 실제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통한 신용대출이다라는 표현으로 최근에 바꿨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위믹스를 담보로 표기한 이유는 차입금을 위믹스 생태계 조성과 확대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믹스를 쓰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정말 어려운 말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변호사님이 이 단어를 좀 해석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공시하는 과정에서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냥 아무 말 대잔치 같은데요.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지 않나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진짜 기사 내용을 그냥 딱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그냥 풀어서 말한 게 아니라 기사 내용을 딱 가져왔어요. 위믹스 측에서 말한 내용대로. 공시는 했지만 위메이드가 다시 한번 밑에 걸 보여주면 공시는 했지만 위믹스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뭐지? 담보에서 돈은 땡겼지만 위믹스는 안 쓰겠다. 그럼 담보물을 아예 안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쓰겠다는 의미였으면? 근데 담보물로 잡긴 했지만 위믹스는 안 쓰겠다. 대신 돈은 받아왔다.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생각을 네네.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 업비트가 입장문을 냈거든요. 네네. 입장문에서도 업비트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이 부분 잘못됐다. 어. 업비트도 자기 자회사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차 대처표라든지 이런 신용대출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믹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용을 좀 많이 잃었다라고 자기들 입장문에게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도 많이 실망을 했다라고 업비트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고 있었던 우리의 거래소들이 그래도 뭐 소명은 하긴 하니까 연장 한번 해줍니다.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한번 연장해 줍니다. 하지만 이 유의 종목 지정 연장 기간 중에 충격적인 말을 우리의 대표님이 하십니다.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상장 폐지 가능성 없어 라면서 어떤 말을 하시느냐, 거래소와 닥사의 제일 책무는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거다. 상장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고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유의 종목이 떴고 상장 폐지가 이제 임박하는 타이밍에 우리를 상폐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한다라는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사실은 그런 식으로 뭐 거짓말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선량한 투자자를 자기들이 보호하지 못했으면서 왜 거래소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건지 사실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하지만 우리의 위믹스는 이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합니다. 계속 유지해가지고 거래소가 잘못했다라는 이런 프레임을 거래소에게 씌우기 시작하죠. 자, 다시 PPT 내용으로 돌아가자면 우리 장영국 대표님이 2022년 G스타에서 11월 17일 날 간담회에서 한 말씀 하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간담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답을 못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때 추론을 말씀드린 거고 그 입장에는 지금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모든 답변을 다 했다. 답을 못한 건 없다라고 표현을 이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엔 하나의 어폐가 있었어요. 어떤 거죠? 업비트는 최종 상장 폐지 관련된 최종 변론을 16번이나 번복한 위믹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유통량 수정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소명 자료를 올려야 되는데 그 소명 자료, 최종 소명 자료를 16번이나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위믹스 내부적으로도 제대로 된 유통량 계산이 안 되었던 거고 이렇게 16번이나 수정했을 정도로 위믹스 생태계 내부가 붕괴되었다라고 이제 우리 거래소들은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상장 폐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심지어 우리 대표님의 저런 말씀들 있죠. 상장 폐지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한 것들, 이 부분이 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근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상장 폐지 내용에도 저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믹스 입장에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해준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위믹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네네. 거래소가 제대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우리가 빨리빨리 해명을 해주는데 그러지 않아서 여러 번 해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거래소는 이미 많은 기회를 줬어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11월 26일, 27일 날 유의 종목 뜨기 전부터 이미 1000만 개의 물량이 잘못됐다라는 걸 업비트는 알고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유의 종목 때리기 전에 위믹스에게 먼저 물어봤던 거예요. 애초에 위믹스에게 기회를 먼저 줬었던 거래소들인데, 이런 거래소에게 결국 이렇게 답변하는 것 자체가 조금 믿음직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거죠.
하여튼 다시 PPT 내용으로 돌아가자면 이렇게 16번이랑 이제 소명자료를 했지만 제대로 된 소명을 못했기 때문에 거래 종료, 상장 폐지에 대한 내용이 공지가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 중간쯤 보시면 수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다라고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6번에 대한 소명자료 수정에 대해서도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각종 오류가 발생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상장 폐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영국 아저씨의 나 믿지? 우리 상장 폐지 안 될 거라. 우리 위믹스는 튼튼하다. 그리고 이때 유의 종목 지정 당시에도 호재가 또 많이 나왔어요. 안타까운 게 이미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된 후에도 그 위믹스 같은 경우는 빠져나올 시간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믹스 측에서 얘기하는 게 상장 폐지가 안 당하는 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언급도 했었는데 그런 언급들 자체가 유의 종목이 지정된 그 기간 동안 그 투자자들 2,000원대 그 매도하지 못하게 했던 계기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위험하니까 일단 나오고 나서 다시 생각해봐라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호재라든지 이런 뉴스들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재단이 믿었던 그 투자자들은 200원대까지도 이제 지켜봐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좀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신뢰를 쌓는 재단의 그 스탠스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상장 폐지 절대 안 된다라고 하고 오히려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거래소가 갑질을 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발언이나 행동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럼 방금 변호사님이 거래소가 갑질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PPT 내용 보시면 제가 거래소 갑질에 대한 언급도 가져왔습니다. 이제 위메이드가 상장 폐지 공지와 이런 걸 통해서 억울하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영상 들어주십시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이 싫더라도 공정하게 판단해야 될 역할이 시장 아닌가요? 모두에게 공개해서 도대체 업비트가 어떤 갑질을 하고 있는지 어떤 소명을 도대체 위믹스에게 요구했는지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들은 선량한 투자자들을 위해서 보호한다고 말해놓고 결국에는 제대로 된 소명 자료를 제공하지 못해가지고 상장 폐지가 결정되니까 업비트가 갑질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 진짜 업비트가 잘못한 거 아니냐 하면서 업비트 본사를 찾아가가지고 시위를 실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구적 피해 회복 불가 위믹스 투자자 2,558명이 재판부에게 탄원서까지 제출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결국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결과가 나왔죠.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이 이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었던 장영국 대표의 말과는 전혀 무색하게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지고 상장 폐지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 사람이 캡처한 걸 보면 350원까지 시켰는데 결국은 200원까지 떨어지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최초의 공지가 떴었던 날이죠. 아까 PPT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이때가 2,500원대입니다. 이때가 거의 분수령이지 않았나. 많은 사람들이 유통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걱정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때가 이제 나올 때 됐다. PPT 맞네. 잠시만요. 네, 이때네요. 2022년 10월 26일 2,525원. 이때가 진짜 마지막 기회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유통량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다 뉴스도 떴고요. 그때 당시 뉴스도 많이 떴었어요. 이제 거래소에 유의 종목만 안 떴지. 이때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고 사람들이 피해를 안 봤어야 되는데 장영국 대표의 수많은 말과 발언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빠른 판단을 하지 못한 게 조금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기도 합니다. 이제 유의 종목이 붙기 전부터 이제 위믹스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내가 많은 손실을 보고 있고 물려있기 때문에 그 재단 측의 입장을 믿을 수밖에 없던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미 난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거래소를 믿고 팔자니 손실이 너무 크고, 그래도 그 재단 측 입장에서 상패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니 상패가 안 되면 반등이 오겠지라는 생각에 끝까지 들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나중에 뭐 예를 들면 정말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뭐 단순히 이 발언 하나만 가지고서는 뭔가 이렇게 처분을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반적인 이 사태의 흐름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과거의 태도라든지 이 사람들이 뭐 이제 호재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업들이 실제로 진행됐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적극적인 이제 기망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정황들이 어느 정도 보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밋믹스가 추가 공시 없이 유통량을 늘리지 않겠다고 뭐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근데 실제로 뒤로는 유통량을 늘렸으니까 그거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어쨌든 그런 사실을 신뢰를 하고 투자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코인 지금 현재 판에서 유통량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뭐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네, 좀 문제가 될 소지가 크죠.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셨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자료가 좀 많아지고 이제 제보가 많아져서 좀 다들 피해를 보상받았으면이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뭐 지금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규제하는 관련 법도 생겨나야 할 것이고, 그래야 조금 뭐 단순히 규제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런 적용 법규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막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은 피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물론 법원의 판단도 앞으로 많이 나와야겠지만 관련 법안도 좀 조속하게 제정이 돼서 좀 이런 사건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거래소가 문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거래소도 문제가 좀 있죠? 거래소들도 문제가 있긴 한데 사실 저희가 뭐 지금 여기는 위믹스 얘기를 하는 거라서 판단하기 좀 그렇고, 이 작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들이 똘똘 뭉쳐 있는 약간 카르텔 같은 걸 형성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카르텔 뭐 어쨌든 경제학에서도 이런 개념이 나오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모여 있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뭔가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로 말씀드린 대로 아까처럼 이렇게 담합을 한다거나 뭐 이런 행위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불법이 되겠죠. 이제 제가 그래서 묻고 싶은 게 이게 과연 담합 행위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유명한 5대 거래소에서 전부 다 못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최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각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하더라도 다른 거래소에는 남아 있는데 지금은 다 같이 상장 폐지를 하면서 더 이슈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들에 대한 갑질이다라는 여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뭐 어떤 이리적인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갑질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 이번에 가처분을 내리신 판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거래소가 상장 폐지를 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되는 건 부정적인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래소가 해당 코인을 상장 폐지시킬 때 부정적인 행위가 없다라면 거래소의 판단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신 판사님이 저번 소송 때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럼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 불법적인 행위 여부가 사실은 핵심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로 이제 가처분 기각 인용이 결정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보여져요. 워낙에 이 사건 좀 규모가 크고 투자자도 많고 피해자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 건 맞다고 보여지나, 어쨌든
그 재판부라고 하는 법원 그러니까 판사님들은 가장 보수적인 입장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 그 원칙에 부합하느냐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래서 지금 듭니다. 포커스가 이제 위메드 대 이제 닥사잖아요. 그랬을 때 닥사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번 건은 별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뭐 불법적인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5개의 거래소가 잔압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시세 조작을 하거나 상장시키거나 뭐 이제 주가 조작을 하거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제 불법적인 상황이 될 수 그럼요. 있겠지만 그렇죠. 그 닥사가 뭉쳐 있다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이 위믹스 상패가 갑질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고 내부적인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기준 자체가 뭐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거고 그거 자체가 갑질이라고 하면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사실 이때까지 크게 문제는 없었던 거고 미믹스에서 이제 일련의 그런 유통량에 대해서 뭐 기존과 다른 이제 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 뭐 유의를 주고 뭐 수정할 기회를 주고 상장 폐지까지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본다면 그런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뭐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위믹스 측에서 또 얘기하는 것들이 그 업비트 대표가 자기 인스타 그 SNS를 통해서 조롱을 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법적으로 뭐 조롱이 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법적인 책임이 혹시 있나요? 뭐 모욕적인 발언을 했으면 모욕죄가 될 것이고요.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을 하겠죠. 정통망법 위반으로. 그때 당시 뭐 기사 올렸거든요. 네네. 기사 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여튼 그래도 변호사님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거래소들이 담합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네,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담합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네. 그 기준, 그러니까 하나의 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그걸 담합이라고 볼 수가 있을런지 담합이라고 보려면 그 법의 기준이 불합리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불합리하다면 그것은 뭐 담합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나는 불합리한 걸 알면서도 다 동의를 해서 그걸 적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 자체가 불합리한 정도의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하면 뭐 그거를 담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위믹스 관련돼서 이제 소송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이미 뭐 시위하시는 거 보면 아니면 탄원서를 올리는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구의 책임인지가 책임 소재가 되게 분분하겠죠. 근데 어쨌든 기각 결정이 났기 때문에 화살이 어디로 갈지 는 이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하기가 네. 이거 어느 정도 이제 재판부에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조금 그렇죠. 해준 게 아닐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순히 그냥 이게 거리를 둔다 개입하고 싶지 않다라는 취지보다는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소명하고 저들이 소명하고 이메일 내용까지 다 공개했을 거예요. 그렇죠. 다 재판부에선 다 봤을 텐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기각이 났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거래소들의 그 기준이 뭐 불합리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다른 분들이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이 위믹스를 이끌었던 그 대장분이 이제 몇 달 있으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거를 이끌었던 분이 뭐 계속 회사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 화살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그 임기가 끝나고 혹시 나가게 된다면 뭐 그거는 뭐 상법에 뭐 적용될 문제일 것 같긴 한데 뭐 그분이 대표이사인가요? 네네 대표죠. 대표로 되시면 이제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그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거는 재직 중에 회사 측에서 물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 같이 책임을 져요. 연대 책임으로?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사님과 이제 위믹스에 대한 내용 이것저것 많이 나눴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PPT 내용을 보시면서 혹시나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위믹스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믹스가 이제 드디어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언제 됐느냐? 오늘 3시. 2022년 12월 8일 오후 3시에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업비트, 빗썸 이런 거래소에서 더 이상 거래가 안 되는데 그러면 거래를 못하면 내 돈 휴지된 거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출금을 할 수가 있어요. 거래소 안에 코인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코인을 약 30일 동안 출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뭐 출금할 수 있는데 뭐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공지 적혀져 있죠. 하지만 출금을 할 때 여러분들 네트워크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업비트는 위믹스 3.0 메인넷이 아니라 클래식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클래식이 뭐고 3.0이 뭐고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업비트가 간단하게 이미지를 준비해놨는데요. 바이비트로는 출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오비 글로벌로 출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 지갑 카이카스로 출금이 가능하고요. 메타마스크 쪽으로도 출금이 가능한데요. 그게 아닌 거래소 있죠. 뭐 입출금 중단된 거래소 혹은 이제 위믹스 3.0만 지원되는 거래소에다가 혹시나 코인을 잘못 넣으시면 코인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네트워크 실수로 인한 코인 분실 사건이 마지막으로 날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제 위믹스를 믿고 들고 계신 분들 이미 피해 많이 보셨는데 혹시나 이 부분도 조금이라도 뭐 매도를 통해서 원금을 돌려받으셔야 되는데 해외 거래소로 옮기실 때 네트워크 설정을 잘못 하셔가지고 돈을 마지막에 있는 돈까지도 싹 다 잘못 날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저희 화면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럼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위믹스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혹시 있으신지? 일단은 어쨌든 저는 변호사니까 여러분들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누구를 고소해야 되냐,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냐, 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일단은 제 판단에는 책임 소재는 아마도 뭐 거래소보다는 뭐 밝혀져야 될 부분이긴 하겠지만 재단 측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시에 대한 부분이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분노를 감추지 못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제 단체 고소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혹시나 뭐 네. 단체 고소에 대한 그런 의향이 있는지만 조금씩 궁금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럼요. 저희 단체 고소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단체 고소 진행을 당연히 할 의사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진짜 단체 고소를 하시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미 피해자 모임이나 이런 거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많죠. 네. 그래도 이제 국내 거래소에 새로 상장한다고 하네요. 뉴스 핸드폰으로 봤는데 그 지닥에 상장한다고. 그 지닥은 닭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워낙 참- 출금 안 되거든.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나는 이제 지닥은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상장을 한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믹스 코인을 들고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취지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네요. 그렇죠. 저도 궁금합니다. 이 코인이 어떻게 될지. 네, 그러면 이제 호랑이 형 네네. 지금까지 이제 위믹스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네네. 호랑이 형이 위믹스에 대한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요? 예, 위믹스 관련돼서 다. 잘 가라? 진짜 마지막 말이네. 뭐 인사해줘야지 뭐. 네. 사실 생태계를 다시 살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게임 코인이잖아요. 재미있는 게임, 신규 게임들을 좀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그렇죠. 않을까.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제작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게임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통 수천억씩 들어가거든요. 그 건물 팔아서 수천억 원 딱 해가지고 좋은 게임 딱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로 이 말이
실현이 된다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코인이 또- 정말 건전한 생태계에서 살아남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 그럼 또 자연스럽게 가격 오르니까 그럼요. 혹시나 이제 손절 안 하신 분들은 본전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 저희들의 마음은 그겁니다. 위메이드 측에서도 얘기하는 게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코인을 매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는 진짜 대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그래서 대작을 통해서 이제 살아남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닐까. 맞아요. 그게 라는 맞다고 생각밖에 보여져요. 없어요. 네, 맞아요. 그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제발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요것으로 위믹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희 코인 탐정에서 진행하는 사건 수첩 3화 이제 리딩방 내용과 그리고 위믹스 내용을 잘 다뤄봤는데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리딩방 이야기를 했었던 플러스 리턴의 피해자분의 당부 말씀이 또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권유해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여기에 하지 마시고 근데 절대 다단계 쪽은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거래소에서 그냥 재미로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덕 성공을 노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거나 아니면 큰 진짜 큰 돈을 해서 크게 벌겠다? 이건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게 최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내가 하는 일에 열심히 해서 그냥 돈만큼 생각하는 거. 그거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배웠어요. 이거 하면서. 참 어이가 없네요. 네, 피해자분의 당부 말씀 들었는데요. 혹시나 주위에 이상한 거를 추천하시는 분들, 다단계를 추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으면 정말 경계해라. 저희가 몇 주째 이야기하고 있죠? 몇 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 네. 몇 년째 저 이야기하고. 5년째, 6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다들 하고 나서 우리한테 묻지?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 화장실이 급하잖아요. 예, 예. 휴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바지를 내리십니까? 일단 싸고 봅니까? 진짜 급하면 먼저 하겠지. 그쵸. 그분들이 다 절실해서 그래요. 네, 절실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휴지를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진짜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절실하신 분들이 당하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조급할수록 주변을 둘러보기가 생각보다 힘듭니다. 지금 나 하나 몸 눕는 것도 힘든데 주변이 잘 보이진 않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절실해서 주변이 잘 안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나한테 말하는 희망적인 얘기만 들어오지 사실 내 주변에 안전장치가 있는지는 사실 잘 안 들어오는 게 현실이라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4주에 걸쳐서 유형별로 이제 사기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유형을 좀 잘 숙지를 하셔서 만약에 정말 이런 패턴으로 나에게 뭔가가 온다 하면 스톱하시고 절대 그거 하지 않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의 목적이 또 그거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 부분을 위해 가지고 우리 아프리카 TV도 저희가 이런 좋은 스튜디오에서 이것저것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TV에서도 많이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피해를 안 보도록.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피해 조심하시고요. 우리 피해 이것저것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다단계 구조 나오면 무조건 도망가라. 그리고 둘째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에 부업 설명을 하면서 밑에 카톡방으로 들어와라 해가지고 투자 추천 안 하면 무조건 조심해라. 블럭들 상장된다. 이런 그쵸. 거. 내가 미리 물량 가져왔어요. 이 물량 싸게 살 수 있어요. 라고 표현하는, 이제, 거래소에는 1,000원인데, 내가 500원에 사왔어요. 하지만 락업이 6개월이 있는데, 6개월 뒤에도 가격이 유지된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이런 블록데이 사건까지 지금 총 3주에 걸쳐서 이것까지 이야기했는데, 이런 유형이 있다면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4주 차에는 혹시 어떤 이야기를 할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프라이빗 세일이라는 걸로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딩으로 주식 리딩이나 어쨌든 투자 손실을 보게 한 다음에 이걸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제 코인을 팔아가지고 이제 그 코인이 사실 쓸모없는 코인이거나 가격이 폭락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프라이빗세에 관련된 내용까지도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요. 혹시나 내가 지금 피해를 안 당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예방 주사죠. 우리 코로나 백신 왜 맞았어? 안 걸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사기 사건들도 안 당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경계할 수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이 이런 고민 상담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큰 도움이 되실 거니까 꼭 숙지하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4주차에 방송하는 그 프라이빗 세일 사기 사건이 요즘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꼭 이 방송은 보시고 이런 유형은 좀 피해 가셨으면 좋겠고, 저희 사무실로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패턴도 딱 이 패턴이에요, 요새. 혹시 최근 너무- 일주일 사이에 많이 들어왔나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도? 아, 네, 많이 들어왔어요. 진짜 많이 들어왔나 봐? 이게 패턴은 같지만 코인은 종류는 너무 달라. 네. 너무 다른 패턴이 똑같아요. 온갖 코인이 다 있어요. 근데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가해자들도 겹칠 겁니다. 겹치죠. 당연히 네. 겹치죠. 그 코인만 한 달라지겠지. 한 놈이 여러 개를, 그러니까 걔네도 이제 회사라서 단체로 이제 오다를 받아서 그냥 판매하는 애들이라 그 코인 이름은 다르지만 그 가해자라고 지칭되는 애들은 동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프라이빗 세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건하고 좀 다르게 다들 실체가 있어요. 특히 이제 판매를 했던 판매자들이 명확하게 이 실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사건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빠르게 대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꼭 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면 다른 그 어떤 사건보다도 좀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회수 확률이 높다. 네. 왜냐면 이제 수사 기간도 짧을 거니까. 뭐 짧을 수 있죠. 왜냐면 누가 했는지 이게 있으니까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네, 맞아요. 그리고 판매자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많이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빨리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구나. 그게 높죠. 그럼 합의라도 되면 일정 이상 혹은 본전 정도는 차일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높습니다. 뭐 저희가 장담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해결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아무래도 좀 이런 사건들이 좀 빨리 들어가고 빨리 이렇게 해결을 할수록 뭐 원금을 보장을 받는다거나 어쨌든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고 빠른 대처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을 조금 더 주의를 해서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실체가 있으니까 사건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나 봐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다단계처럼 막 이렇게 막 다 엮여 있는 게 아니라 프라이빗 세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대1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해결이 조금 이전의 사건들보다는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런 분들 이제 프라이빗에 관련돼서 혹시나 뭔가를 당하신 분들 이제 우리 변호사님에게 이야기하시면 또 상담해 주시면 또 좋은 답변 들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하시는 이제 박지윤 변호사님과 또 상담을 하려면 네이버에 왜 소개해 줄 때마다 변호사님 웃어. 아니 민망해서 네, 담덕법률사무소 박지윤 변호사 이렇게 치시면 저희 사무소 나오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받겠습니다. 변호사님 죽는 거 아니에요? 안 죽어요. 눈이 반이 감기셨는데 오늘 이제 밤새고 또 내일 재판이라서 또 밤새셔야 되잖아요. 네, 오늘 좀 밤샐 예정입니다. 어. 네, 이 커피 다 마시고 이제 밤을 딱 새야 될 것 같아요. 소주 타신 거 아니죠? 아니 소주 타면 그대로 졸린다고. 원래 그 빡세게 몸이 지칠 때는 술 한 잔이 그 활기를 돋아주거든. 그래서 네. 노가다 뛴 아저씨들이 쉬는 시간마다 이 약주 드시는 게 약주. 그게 다 이유가 있거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그러니까 농활 가면은 왜 뭐라고 하죠? 중간에 새참. 새참 그런 건가? 새참 먹을 때 술 먹지 않아요? 막걸리 그렇죠. 같은 거? 그거 몸이 먹고. 너무 힘드니까. 맞아. 그런 거 먹고 이제 힘내서 하나 보다. 근데 전 안 될 것 같아요. 먹으면 혹시 컨디션이 좋아지시는 것 같던데? 약간 업되긴 하는데 네. 일은 안 될 것 같아요. 일은 별개다. 왜냐면 이미 어제 한번 밤을 샜기 때문에 여기서 술을 먹으면 이제 잠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마무리라서 지금 마무리 시간이라서 잠시 여담 한번 했습니다. 그 재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음주 측정은 안 하잖아요. 네, 오늘 진짜 다행이네요.
혹시 음주 측정 걸리시면은 야 이거 변호사가 아니 그 근데 음주 저 아는 농도가 변호사님은 네네. 저 아는 변호사님은 정말로 정말로 먹고 들어가요? 저희가 기록이라는 걸 그러니까 노란색 봉투를 큰 걸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제 네네. 기록 이렇게 넣고 다니는데 기록을 뺐는데 거기 안에서 소주병이 거기 소주병이 나와요? 네, 소주병이 튀어나와서 이게 굴러서 판사님 앞쪽으로 이렇게 굴러간다고. 그거 어떻게 됩니까? 주워야죠. 아, 그걸 주우러 가야 돼? 그 재판장님 앞으로 가가지고 소주병을 주워야죠. 죽고 나서 그 사건은 또 어떻게 됐어요? 아 그리고 재판하는 거죠. 아 진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지인인가요? 본인 얘기 아니고요? 원래 보통 그 남 얘기라고 얘기하고 본인 얘기일 가능성이 높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 방송 시작 전에 이제 변호사님 취미가 나홀로 우아하게 소주 한 잔이라고. 아 맞아. 제 소주를 좋아하긴 한데 그게 제가 먹는 종류의 소주가 아니었어요. 저 처음처럼만 마시거든요. 네. 참이슬이었던 것 같아요. 참 미스였던 걸로. 안타깝네요. 네, 사건은 해결되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이라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과 분위기 풀기 위해서 조금 소통과 이런 내용을 했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코인 탐정의 사건 수첩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이야기 하나하나 다 전달해 드렸고요. 마지막에 분위기 풀려고 소통 한번 진행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마무리 짓는데 뭐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방송을 꼭 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그 프라이빗 세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요거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도 주시고 당하지 않도록 네. 그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호랑이 형 혹시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뭐 시청자 한번 놀려도 되고. 아 위믹스 위믹스. 잘 가라. 잘 가. 잘 가. 위믹스 잘 가. 위믹스가 다시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날이 오도록 일 저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 9시 29분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우리 PD님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 오늘 코인 탐정의 사건 수첩, 코인 탐정과 그리고 법률사무소 담덕의 박지윤 변호사님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함께하는 우리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바이바이.